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치매 알면 길이 보인다. 안인숙 지음 출판사 미다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2월 18일에 발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저자 안인숙님께서는 현직 공무원이시고요. 2019년 4월까지 치매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2019년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따뜻하게 써내려간 저자의 책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2장 알츠하이머는 생활습관병이다. 3장 치매를 예방하는 뇌건강운동법. 4장 치매를 이기는 생활습관. 5장 치매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은 그중 제1장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입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목차입니다. 1. 당신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2.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매는 무엇일까? 3. 이상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4. 치매에 대한 허와 실. 5. 치매 치료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6. 내 가족에게 치매가 생긴다면. 7. 조심, 치매로 위장한 우울증. 8.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 지금부터 제1장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 당신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현재 치매 환자는 70만 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2024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 가족은 물론 나도 치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저자의 시아버님도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자는 혹시나 치매가 염려된다면 일단 치매 조기검진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치매 의심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처럼 1년에 한 번 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침범해 오는 치매에 대하여 미리 예방을 하거나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면 신선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과 적당한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운동은 치매 예방의 필수 조건이다. 걷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의심된다면 우선 치매 조기 검진을 해봅니다. 고단백의 식사와 녹황색 채소 및 신선한 계절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두뇌 운동도 필요하니까 책도 종종 읽으시고요. 일기도 쓰면 좋습니다. 2.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매는 무엇일까? 치매는 나라마다 발병하는 치매 종류의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인에게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 굳이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매가 있다면 그건 알코올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치매는 어떤 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뇌세포 파기로 인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병입니다. 한국인에게 잘 걸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백미보다는 현미를, 그 속에 잡곡을 곁들여 밥하기를 권하셨고요. 덜 짜게, 덜 맵게, 덜 달게 요리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대부분 치매는 약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병원 찾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에 따른 많은 조절약들이 있어서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매 완치약은 없지만 잘 관리하면 증상이 유지되거나
호전되는 예쁜 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는 가능하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3. 이상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저자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얘기인즉슨 시어머니께서 고사리나 각종 나물들을 채취해서 장롱이나 서랍장 속에 넣어두신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배설물까지 감추어 놓아서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저자는 나물들을 장롱 속에 보관하던 초기에 치료를 하셨더라면 가족들도 고생을 덜하고 어르신도 조금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아쉬움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고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저자의 지인 중에 23살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산 분이 계셨는데요. 시어머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어렵고 힘에 겨운 일도 시어른들 눈치가 보여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모든 일을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김치를 썰다가 멈추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김치를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본인에게 치매가 올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산 것입니다. 지금은 분가하여 정말 잘 살고 있는데요. 먹거리, 운동, 약 복용, 취미생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실행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 말고 즉시 이루어 보라. 인생에는 늦은 시기란 없기 때문입니다. 4. 치매에 대한 허와 실. 지금부터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 5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기능 개선제에 대한 무한신뢰. 뇌기능 개선제를 환자들은 치매 예방약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효과는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뇌기능 개선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그저 건강을 보조해주는 뇌 영양제로 처방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치매에 걸리면 노망이 나는 거다.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치매는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방향 감각, 판단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은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세포 파기를 막아야 하는데요. 증상이 의심되면 고민하지 말고 보건소를 찾아가 치매 조기검진을 신청하고 치매 전담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초기의 경우 비교적 호전 상태가 명확해지며 행동 조절 또한 가능해진다고 하니 덜컥 겁을 먹기보다는 초기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바로 뇌의 크기와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나이를 먹고 신체에 노화가 오게 되면 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치매에 쉽게 걸린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넷째, 치매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매는 현재 보존이나 어느 정도 호전은 시킬 수 있어도 완치는 안 되는 병이라는 것이다. 신경과 의사들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요. 완전한 극복이 힘들다 뿐이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째, 유전이라는 것. 유전 역시도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가족 조기 치매만이 유전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9988234라는 숫자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2, 3일만 앓고 사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살되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인 거겠지요. 어르신들께 오래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의 7 어르신은 주저없이 치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는 분명히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치매의 허와 실을 이해한 당신에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일단 해보고 얘기해. 5. 치매 치료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요즘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얼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냄비만 벌써 몇 개만 태웠는지 모른다. 이제는 밥하기도 겁이 난다. 그래서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요. 어르신의 나이와 학력 모두를 고려해 볼 때 인지저하는 아니었고요. 그저 단순 건망증일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말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보이던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치매 치료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조기 발견, 초기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치매 치료에 대한 구호입니다. 다음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치매 환자로 등록한 여자 어르신 중에서 젊은 시절 특정한 물건을 주문받아 집까지 가져다주는 방문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자꾸만 이상해. 누가 물건을 주문했다는데 난 기억이 없어. 왜 그러지? 신경과 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였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은 아주 건강하신데요.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도 혼자서 버스 타고 잘 찾아다니면서 항상 웃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되기까지는 가족들의 배려와 헌신이 있었는데요. 치매로 판명되자 어르신의 남편은 우선 일을 그만두게 했고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동과 취미생활만 하라고 전폭적으로 밀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혼자서 농사일을 다 하셨는데요. 환자가 밭이라도 멜라치면 쫓아오셔서 절대 못하게 하셨고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며 약을 잘 챙겨 먹고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을 잘 다닌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치매 치료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초기부터 치료하면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환자의 정상적인 능력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6. 내 가족에게 치매가 생긴다면 우리는 치매라 하면 겁부터 낸다. 일단 조기 검진을 매년 받아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치매로 진단이 나면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경중 등에 따라서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쓸 수도 있고 아침에 등교했다가 저녁 나절에 하교하는 일명 노치원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내 가족에게 치매 환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가동 중이다. 중앙에는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시군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 읍면에는 치매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환자나 환자 가족을 돕고 있다.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똑같습니다. 1899-9988에 18은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조심, 치매로 위장한 우울증.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대인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말년에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가스의 공포에서도 살아남으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우울증이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 5%가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약물 치료나 상담을 통해 90%는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아주 쉬운 질병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혼자서 끙끙 앓고 있기 때문이거나 우울증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고 삶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피로감, 활력 상실, 사고력과 집중력의 감소,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 무가치감이나 부적절한 죄책감, 죽음에 관한 반복적인 생각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할 경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울증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라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30에서 40% 정도는 우울증을 같이 앓는다. 우울증과 치매는 유사한 점이 많다. 자칫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인지하는 병명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기보다는 특별한 원인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거나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우울증이 같이 있다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 있어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을 받으며 하루 1~2회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산책하기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루 일과를 적절히 시간에 따라 나누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가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일과표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우울증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우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로 가서 조기 검진을 받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결과 정상임이 발견되면 읍면 정신과 병원에 방문합니다. 우울증도 초기에 약을 계속 복용하여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본인의 생각으로 나아진 것 같다고 약을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본인이 판단하여 먹던 약을 끊으면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증과 치매는 서로 증상이 비슷하다. 더러 치매로 위장하여 찾아온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우울증과 치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고통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8.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 치매와 동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억장애와 정신혼미가 치매 의심의 초기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일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잘 다녔던 길을 갑자기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망증 같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디서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멍이 있을 때가 덜어 발견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에게서도 치매 증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치매 초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이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인식이 안 된다. 심해지면 아들과 딸에게도 누구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간헐적으로 깜빡깜빡했던 것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과 사물을 못 알아보거나 헷갈려 한다. 최근에 했던 대화를 떠올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단, 과거의 일은 기억을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심해지면 과거 역시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언어 장애도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말수가 줄어들다 아예 말을 못하게 될 수 있고요. 평소에 잘했던 일들도 점점 할 수 없게 됩니다. 옷 입기나 신발 신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고 치매가 중기와 후기까지 진행되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치매 가족을 위한 저자가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다. 치매에 걸려 매일 기억을 잃어가고 결국 자신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 엘리를 위해 남편인 노아는 자신이 남편임을 알아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요양원에서 새로 사귀게 된 매일 책을 읽어주는 친구로 접근한다. 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그 친구에게 엘리 또한 마음을 열어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게 되며 자신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이지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노아의 모습 또한 매우 감동적이다. 이상으로 치매 알면 길이 보인다 제1장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알츠하이머는 생활습관 병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흔쾌히 낭독을 허락해 주신 미다스 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